여러분, 질문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밤에 가족 중 누군가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다면 우리 집 돈을 누가 어떻게 꺼내서 병원비를 낼 수 있을까요? 통장에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꺼낼 수 없으면 그 순간 우리 가족은 핏부터 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가정의 금융위기는 대부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묶여 있어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묶임은 제도를 몰라서 더 단단해집니다. 저는 은행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처음엔 서류와 계좌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자산관리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한 가지를 반복해서 봤습니다. 가족이 돈을 필요로 하는 가장 급한 순간에 그 돈이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참 이상하죠? 통장 잔액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손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급하게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하신 분은 한 어르신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님이 갑자기 뇌혈관 쪽 문제로 쓰러져 응급실에 계시고 수술을 위해 큰 돈이 당장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부터 했습니다. 예금 잔액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돈은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말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통장이 시아버님 명의인데 지금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절차가 막힌다는 것을요. 은행은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출금이 어렵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규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가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당장 결제할 방법이 없어 급하게 고금리 대출부터 알아봐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준비가 없는 돈은 비상시에 돈이 아니라 장애물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시니어 가정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형태만 바꿔 반복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문제는 딱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내 돈을 찾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본인도 모르게 계좌가 휴면 상태가 되어 돈이 잠드는 문제입니다. 셋째, 사망 이후 상속 절차가 복잡해 가족이 오랜 기간 고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순서대로 짚고 각각의 해결책을 현실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응급 상황에서 돈을 못 찾는 문제부터입니다. 작년 봄 한 할머니가 은행에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 쪽 문제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다는 겁니다. 당장 치료비를 먼저 내야 하는데 남편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한 푼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부부인데 왜 남편 돈을 제가 못 찾나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당황합니다. 하지만 금융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가족이 맞아도 서류와 규정은 별개입니다. 그럼 대안이 없느냐? 대안은 있습니다. 다만 준비를 사전에 해둬야 합니다. 응급실에서 갑자기 서류를 만들고 절차를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병원비는 오늘 내야 하는데 법적 절차는 며칠이 아니라 몇 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 문제는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내가 멀쩡할 때 길을 열어두지 않으면 내가 쓰러진 뒤에는 가족도 길을 못 엽니다. 그렇다면 길을 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금융대리인 같은 사전 지정 제도입니다. 은행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평소에 내가 믿을 만한 가족을 정해두고 일정 범위 안에서 내 금융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등록해두는 겁니다. 이걸 해두면 내가 의식을 잃거나 거동이 불편해져도 가족이 합법적으로 필요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큰 장점은 단 하나입니다. 비상시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준비로 시간을 사는 겁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응급상황 대비로 가족 대리 등록을 상담하고 싶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보통 본인 신분 확인 서류와 대리인으로 정할 가족의 신분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대리인은 가능하면 2명 이상을 고려하십시오. 한 명만 지정해두면 그 한 명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본인 사정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다시 막힙니다. 비상 상황은 늘 변수와 함께 오기 때문에 대리인도 분산해 두는 편이 현실적으로 안전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면 계좌입니다. 이 문제는 응급 상황처럼 갑자기 터지기보다는 조용히 누적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없고 어느 날 문득 확인해보면 돈이 잠들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저축을 해오셨습니다. 이는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며 계좌가 늘어나고 비밀번호가 기억에서 흐려지고 통장 실물이 없는 계좌는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는 데 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정리하려고 보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에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조회하고 정리해보니 여러 곳에 흩어진 계좌 중 일부가 이미 휴면 상태였습니다. 본인도 몰랐습니다. 내 돈이 이렇게 있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휴면 계좌는 단순히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본인이 모르면 가족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나고 절차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휴면 계좌 문제 해결책은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통합 조회를 통해 내 이름의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돈을 찾는 행위이기 전에 내 자산의 지도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정리도 대비도 상속 준비도 가능합니다. 통합 조회에서 휴면 계좌가 보이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활성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어떤 것은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어떤 것은 창구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발견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상속 절차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속은 마음이 아픈 순간과 서류가 많은 현실이 겹치면서 가족을 지치게 만듭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신 뒤 자녀분들이 상속 절차를 밟으러 왔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는 나 없으면 너희가 잘 나눠라 라고 말하곤 했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말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확인 서류, 사망 확인 서류, 상속인 전원의 동의, 인감, 관련 서류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중 한 명이 해외에 있거나 관계가 틀어져 협조가 어렵다면 절차는 길게 늘어집니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도 커지고 감정 소모도 커집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는 결국 돈의 분배가 아니라 갈등의 관리가 되기 쉽습니다. 이때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가족 신탁 같은 사전 설계 방식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재산의 관리와 전달 방식에 대한 규칙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내가 생존에 있을 땐 생활비가 어떻게 지급될지, 사망 이후에는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어떻게 전달될지 미리 계약으로 설계해 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망 이후에 가족이 서류를 들고 몇 달씩 다니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가족 간 다툼 가능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맞는 해답은 아닙니다. 비용이 들 수 있고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하라가 아니라 우리 집 상황에 맞는지 상담해보고 판단하라가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여기까지가 세 가지 문제와 큰 해결 방향입니다. 이제 시니어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은행이 더 챙겨주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혜택이 있어도 묻지 않으면 지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은행에 가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입니다. 은행에 가시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제가 시니어 우대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적용 가능한 혜택을 안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분리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첫째, 수수료 우대가 가능한지. 둘째,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있는지. 셋째, 자산관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은행마다 조건과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질문을 이렇게 구조화하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먼저 정리해서 묻는 겁니다. 이게 시니어 금융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복잡한 설명을 한꺼번에 듣기보다 항목을 나눠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실수도 줄고 빠집니다. 다음은 보안 설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뱅킹이 편리하지만 사기가 교묘해져서 불안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큰 금액이 움직일 때 가족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거나 특정 시간대에는 송금이 제한되도록 하는 방식의 안전장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칭이 다를 뿐 목적은 같습니다. 내 돈이 나갈 때 내가 한 번 더 확인하거나 가족이 한 번 더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사고가 난 뒤에 찾으면 늦습니다. 오늘 설정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권하는 실행 순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통합계좌 조회를 하십시오. 내 이름의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주거래은행에 상담 예약을 잡으십시오. 응급상황 대비 대리 등록과 시니어 우대 혜택을 묶어서 상담받겠다고 말하면 한 번에 진행하기 좋습니다. 셋째, 스마트폰을 쓰신다면 보안 설정을 강화하십시오. 넷째, 가족과 대화를 하십시오. 돈 이야기는 불길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을 편하게 만드는 준비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상속이나 자산 분배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 설계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필요하면 신탁 같은 선택지를 비교하고 아니라면 최소한의 상속 정리라도 해두는 방향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만큼 중요한 건 필요할 때 쓰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특히 시니어 가정에서는 내가 쓰러져도 내 돈이 가족을 돕게 만드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 구조는 거창한 투자나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조회 한번, 질문 몇 마디, 등록 한번, 설정 몇 가지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하십시오. 통합계좌 조회든 은행 상담 예약이든 가족에게 한마디 꺼내는 것이든 좋습니다. 하나만 시작하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언젠가 가족이 가장 흔들릴 때 여러분을 대신해 가족을 지켜줄 겁니다. 다음에도 시니어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